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안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세계 불량 국가들이죠.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개 국가가 정말 인류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짓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대 수혜자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북한이 어떤 이익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입기 때문에 수혜자라고 평가를 하는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이지스함, 순양함 두 척을 격침시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뜨거운 맛 한번 보게요. 그리고 러시아가 인류에 재앙을 주는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무래도 북한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병력을 파병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병력과 장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엄청난 대가를 챙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 보유국 용인부터 첨단 무기 기술, 유엔 제재 방패막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다름 아닌 북한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8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인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할 예정인데 이는 북한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될 것이다 라며 푸틴은 북한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러 선물을 북한에 줄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가 북한의 식량과 기타 생필품은 물론 첨단 무기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기술 및 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서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닉 아시아 태평양 석좌는 북한은 푸틴을 지지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 민감한 기술을 받아올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은 러시아 편을 들어 손해를 볼 일이 전혀 없고 어차피 미국과의 대화 채널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화를 돋운다고 해서 손해볼 일도 없다라며 양측의 교류가 최고위층 수준으로 심화, 발전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패트리샤 킴 연구원 역시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서방 질서와 제재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더욱 유대와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우려했는데요. 킴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극초음속 무기를 비롯한 주요 전략 무기의 핵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외부에서 신형 대형 전투기들을 들여올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공군기지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식별되고 있는데요. 북한과 러시아, 여기에 중국까지 이른바 불량국가 3개국의 연대 강화에 맞서 우리나라도 한미일 삼각 동맹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야, 유엔 안보리, 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제도 이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 불량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흐트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유엔 또 이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불법 무기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유엔 제재를 아예 해제시켜 줄 수도 있다. 왜냐? 지금 러시아가 병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거기 병력을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라는 이 반군 세력에게 우회로 지원해주는 이런 모양새를 밟으면서 러시아를 직접 지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그 반대급부로 무기, 제도, 외교 모든 부분에서 서비스를 해준다. 또 지금 북한이 가장 어려운 게 식량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평양 북쪽에 있는 순천 비행장 여기에 미그 29 지금 주둔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남쪽에 순천 비행장의 원래 활주로 길이가 2.5km인데 300m를 늘려서
2.8km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 여러 어떤 그 경납 시설들도 더 대형화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지하 이 산 속으로 굴을 파서 여기 이제 비행기를 보관해두는 갱도 시설이에요. 입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그 29가 아니고 미그 29보다 더 대형의 기체 전투기가 들어온다. 그럼 수호이 27이죠. 뭐 그런 정도로 무기에서부터 유엔 제재 위반, 해제, 그리고 그 방패막이, 그리고 가장 위급한 식량, 그리고 원유 같은 이런 연료, 이런 것들에 대한 대거 지원을 서로 약속했다는 건데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이 미국에게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만 겨냥 무력 시위에 미국이 이지스 순양함 2척의 동시 대만 해협 통과라는 강수로 응수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동부전구가 미 순양함에 대한 격침 위협을 들고 나왔는데, 중국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7일 미 해군 제7함대 소속의 타이콘 대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과 엔티텀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은 중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었으며,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도발을 언제든 좌절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중국군 동부전구 사령부가 8월 28일 밝혔습니다. 동부전구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인민해방군은 미 군함의 대만 해협 통과 전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했으며 모든 동향을 추적하고 파악했다라며, 동부전구는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언제 어떠한 유형의 도발이라도 단번에 좌절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그런 도발을 또 한 번 벌인다면 미군 군함을 격침시켜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1987년, 1989년 취역한 함령 30년 이상의 상선 수준의 퇴역 대상 함정만 보내고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은 오키나와에 숨어있다 라며,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을 두려워해 주력 함정은 뒤로 빼고 내년에 퇴역할 노후함만 대만 해협에 들이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인 후시진 전 환구15 편집장 역시 2012년 이래 미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미 100차례가 넘는다 라며, 대만 문제는 장기전이다, 미국이 유일하게 알아듣고 존중하는 언어는 실력이다 라며 미국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에 서방 오신트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약 2달에 걸친 서태평양 정기 순찰 임무를 마치고 지난주 오키나와가 아닌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복귀해 휴식을 취하고 있고, 이번에 대만 해협에 들어간 2척의 이지스함 역시 노후 함정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주력함인 05형과 맞붙을 수 있는 고성능 전투함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과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군사력이 두렵기 때문인데요. 중국 공산당, 미 해군의 현용 타이콘 대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정말 상선 수준의 퇴물로 보인다면 어디 한번 도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기 바랍니다. 자, 타이콘 대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 그리고 엔티텀 2척이 한 500m 간격으로 이렇게 대만 해협을 쫙 일자진으로 통과했어요. 여기에 중국은 052D 방공함, 그리고 054A 호위함, 그리고 항저우급, 과거 소련이 만들었고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소브로메니급 구축함이죠. 그렇게 3척이 이제 마킹을 했습니다. 뭐 서로 간에 대단한 전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 타이콘 대로가가 사실은 87년, 89년 취역을 해서 굉장히 오래됐고, 이 타이콘 대로가는 알레이벅보다 더 가혹한 임무를 띱니다. 왜냐? 항모가 작전하면 항상 항모 옆에 붙어서 같이 작전을 하기 때문에 이 항모의 휴식 시간과 이 이지스 순양함의 휴식 시간이 비슷해요. 그런데 항모는 10만 톤짜리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2달, 3달 떠 있어도 작전이 가능하고 큰 무리가 없지만, 여기는 만 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항모와 똑같이 떠 있으면 그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게 되겠죠. 근데 알레이버크는 이 같은 이지스함이지만 완전히 항모를 이렇게 1대1로 밀착 마크하는 그런 임무를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따로 또 독립적인 작전을 또 하고 훈련도 또 합니다. 그래서 항모가 작전을 하더라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은 굳이 옆에서 따라붙지 않고 거기가 위험지역이 아니라면 따로 어떤 동맹국이나 우방국의 항구에 들어가서 휴식도 하고 보급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전 일수가 타이콘 데로가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데미지가 많아서 미 해군에서 이제 내년 회견도에 5척을 퇴역을 하는데 이 센슬러스빌과 앤디텀이 퇴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말대로 1년 이내에 퇴역할 퇴역 대상 함정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퇴역 대상 함정이라고 해서 중국의 055하고 붙어서 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국 055 난창급이죠. 만접배수량 13,000톤, 여기는 10,000톤. 탑재 미사일은 112셀, 여기는 122셀. 그리고 이 함대공 미사일은 여기는 뭐 HHQ-9인데 이거 뭐 바보죠. 그런데 여기는 SM-2, SM-6, 그리고 SM-3, BMD 즉 탄도탄에 대한 요격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400km짜리 그 함대함 미사일 장착을 하고 있고 또 그들 주장으로는 대함 탄도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대함 탄도미사일 장착할 공간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탄도탄 또 장거리 미사일 다 막아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 함대공 미사일이 성능이 HHQ-9이 워낙 성능이 믿을 수 없는 성능이라서 여기서 쏘는 함 미사일을 다 막아낼 수 있다. 필승자신할 수 없죠. 여기는 근데 막아낼 수 있다. 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 도대체 누가 이기겠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되어도 성능이 나빠서 퇴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피로도가 커져서 배가 너무 무리가 가서 퇴역하는 이런 타이콘 데로가급을 가지고 1987년에 만들었지만 2017년에 만든 난창급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이런 순양함을 비웃는다.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완전히 얘들의 두뇌는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한번 쏴보는 건 어떨까? 그럼 미국은 이걸 막아내고 또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할까? 정말 기대되는데요. 입만 가지고 털지 말고 행동으로 자신 있으면 행동 한번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 대국답게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영토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대국인 러시아가 거짓말 해다니면서 인류의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외부 전력선 차단으로 비상발전 개통을 통해 냉각장치를 돌리고 있는 자포리자 에노호다르 원전 인근에 러시아가 대규모 포격과 폭격을 가했습니다. 원전 주변에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원전에서 멜트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포병과 공격 헬기를 동원해 자포리자주 북부 에노호다르 원전 인근의 민간인 거주구역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원전 주변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29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28일 심야 시간에 발생한 이번 공격은 SNS를 통해 그 현장이 생생하게 중계됐는데요. 러시아군은 원전 바로 옆에 있는 직원용 아파트와 주택단지에 대규모 포격을 가해 원전 주변을 그야말로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사건 직후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화재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의한 것이다 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틀째 원전에 포격을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원전 방어를 강화하면서 원전 단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로 돌진하던 우크라이나 자폭형 무인 공격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포격은 드네프르강 이북의 우크라이나군 장악지역인 니코폴에서 미국이 지원한 M777 곡사포에 의해 이루어졌다 라며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롯한 서방 오신트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은 러시아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발 발생 시점부터 오는 9월 초까지 현지 풍향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에노호다르 원전을 파괴해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경우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남부와 중부, 동부 전역이
고농도 방사성 물질의 피폭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포리자 지역에 필사적으로 방호복과 방사성 피폭 시에 체내 방사성 요오드 배출을 돕는 요도와 칼륨 등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입으로 원전에서 자폭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원전을 위기로 내몰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탐만하고 있는 러시아, 만약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해 인류적 재앙이 발생할 경우 모든 인류가 힘을 모아 크렘린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자로 6개가 있는 대형 원전입니다. 여기에 지금 RA로 매일매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지금 나가도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 RA로 공격하는 데가 어디냐? 여기 있는 직원 사택이에요. 직원 사택. 우리도 저기 뭐 경주나 울진 이런 데 가면 그 한수원 그 원자력 발전소 근무한 직원 사택들 있죠. 거기를 지금 계속 폭격하는 겁니다. 아, 정신 나간 자들 아닙니까? 보십시오. 자, 여기 빨간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미국 나사에서 촬영한 파이어, 그러니까 불지도입니다. 불지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수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옆에 여기 이제 원자력 그 발전소 그 원자로 6개가 이렇게 일렬로 쫙 있습니다. 그 아래 위로 원전 관련한 단지와 또 원자력 발전소 근무하는 이 직원들이 거주하는 사택 아파트예요. 여기를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이 무기가 특히 포탄이 워낙 오래돼 가지고 공산 오차가 크게 벌어지면 원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하는 짓이다.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가 왜 여기다 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가 하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꽃이 화염이 일어나고 그걸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이제 진압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SNS에 올라오는 이런 사진과 영상들을 캡처한 건데 이런 상황이 지금 원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자기가 안 하고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M777 그것도 일부러 또 M77을 집었겠죠. 왜? 미국이 줬으니까. 미국이 준 화포로 쏴서 이런 재앙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헬리콥터가 와서 폭격을 했습니다. 헬리콥터 사진을 찍혔어요. 이 헬리콥터 바로 우크라이나에는 없는 헬리콥터입니다. 밀-28 헬기입니다. 공격 헬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밀-24 공격 헬기만 있죠. 러시아는 밀-24, 밀-28 그리고 카모프 52 세 종류의 공격 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헬기는 밀-28.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혀 없는 딱 이 러시아만 있는 밀-28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를 지금 폭격해놓고 이거 우크라이나가 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걸 이 네티즌들이 사진을 찍어서 잡은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멜트다운이 일어나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오데사 완전히 지금 다 뒤집혔죠. 남쪽 다 뒤집힙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지금 어디입니까? 하르키우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크라이나 남부, 중부, 동부가 전부 지금 피폭이 돼요. 그럼 이걸 지금 이 우크라이나 주력군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하르키우세부터 헤르손까지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군들이 다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전부 피폭당하고 지금 짙은 색깔 보십시오. 이거 전부 다 우크라이나 영역 아닙니까? 하르키우. 완전히 우크라이나 중동부가 박살이 나버리는데 이 피폭이 되어서 이걸 하겠습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뭐 발전기를 돌려서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충당해서 냉각기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냉각기가 다운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속재, 냉각기 이게 다운되면 계속 이제 이 원자로 열이 상승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열이 냉각재가 없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노심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체르노빌입니다. 지금 체르노빌 직전의 단계까지 가 있는데 체르노빌은 원자로 하나가 폭발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 지금 원자로 6개입니다. 이런 짓을 러시아가 벌이면서 우리가 안 했어. 지들이 공격 헬기 가지고 때리고 있으면서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는 그런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물론 뭐 러시아 지금 공산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러나 그 피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인류가 막아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